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D 모델링 체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한 모델링을 할 예정이어서 네이버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크롬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크롬 설치가 안 되셨으면 크롬을 검색하셔서 설치 후에 진행을 해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네이버에 스케치업을 검색합니다. 바로 처음에 뜨는 사이트 접속을 할 거고 윗줄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크리에이트 스케치업 폴 웹 차례대로 선택을 해서 스케치업 폴 웹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타트 모델링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고창이 뜨는 분들은 왼쪽 아래 고급을 클릭한 뒤 그 아래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같은 로그인 창이 뜰 겁니다. 네, 원래는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영상 설명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이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하셔서 위에 빨간 창이 뜨면서 오류가 났다고 뜬다면 페이지를 다시 뒤로 넘겨서 스케치업 처음 화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왼쪽 위에 Create New,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해서 밀리미터 템플릿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작업 화면이 나오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툴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툴을 클릭해 주시고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수점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자리까지 확인하겠다 라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스냅 간격은 1mm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밀리미터, 소수점, 그리고 스냅 간격 확인이 되셨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이제 밀리미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화면 컨트롤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입체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 모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려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우스의 휠을 눌러주시면 가능해요. 휠을 왔다 갔다 굴리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확대 축소가 되고 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Shift 키 그리고 휠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화면을 잡아당길 수 있어요. Shift 키를 떼고 마우스 휠만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갑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왼쪽 툴 중에서 맨 아래 있는 툴을 열어서 이 팽이 모양 혹은 손바닥 모양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화살표 선택 툴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것을 드래그하거나 모형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한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툴, 직사각형 툴을 클릭해 보시면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다각형 혹은 입체 모형의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사각형 먼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클릭과 클릭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휠을 눌러서 화면을 조금 눕힌 다음에 그리면 이렇게 세워지는 사각형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옆으로 돌려서 그리면
옆으로 세워진 사각형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건축 설계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모형, 사람 사이즈의 모형이 있고 작업을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요. 지금 오른쪽 아래 치수가 가로 콤마 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죠. 우선은 연습을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Shift랑 V를 같이 눌러서 옆으로 당기기도 해보시고요. 확대랑 축소도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사각형이 되셨으면 원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도 중심에서부터 쭉 뻗어나가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화면을 눕혀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번엔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다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측면이 6으로 나와 있어요. 육각형이라는 소리인데 육각형을 그리기 전에 우리 삼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키보드로 그냥 3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아래 입력이 되었습니다. 마우스도 동시에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네,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첫 번째 있는 툴 선택 툴을 눌렀다가 다시 다각형을 선택해서 이번엔 오각형으로 바꾸고 그려보시면 오각형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다각형을 선택해서 팔각형을 그릴 수도 있겠죠. 네, 3D 텍스트 툴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그려진 도형들을 도형 바로 아래에 있는 툴, 푸시풀 혹은 밀기 끌기라고 되어 있는 툴을 클릭해서 첫 번째 툴을 클릭해 줄 거고 면을 클릭해서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고 있고요. 면을 한번 클릭하셔서 위아래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만들어진 면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돌출시키는 방법. 만들어진 면 위에 다른 도형을 또 그려서 안쪽으로 넣거나 위로 빼거나 이렇게도 가능해요. 네,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위치한 연필 모양의 선 툴, 라인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나눠서 이렇게 돌출시킬 수도 있어요. 라인을 쓰실 때는 조금 화면을 확대하셔서 점과 점을,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시면 돼요. 네, 건축 설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집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위쪽에 그리고 앞쪽과 옆쪽에 이런 창문 모형을 만드셔서 돌출시켜 주시면 되죠.
아니면 아래로 넣거나 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지우개 툴 활용해서 이렇게 선을 지우고 저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컨트롤 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모형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D 텍스트 툴 이걸 활용해서 이름표를 하나씩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왼쪽 위에 막대 3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작업 화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있는 새로 만들기 또는 New 클릭을 하시면 저장은 안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새로운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자, 3D 텍스트를 만들기 전에 텍스트가 올라갈 판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직사각형 혹은 원 혹은 다각형을 활용해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축이 만나는 원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치수를 확인하면서 가로 콤마 세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 50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원을 그리시게 된다면 원은 지금 반지름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으로 만드시면 50 정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반경 50 정도. 기존에 있는 이 사람 모형을 지우셔도 되는데 안 지우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모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100mm 이내로 판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만든 이 도형들은 3D 프린팅으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두께가 있어야 돼요. 1mm 이상의 두께가 있어야지 3D 프린팅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두께를 만들어 주세요. 이름이 올라갈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되고 한 5mm에서 10mm 사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1개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판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를 올려볼게요. 3D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영어로밖에 입력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니셜 아니면은 영어 이름 아니면 원하는 단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고 높이를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높이는 10 정도 해주시면 되고 아래에는 둘 다 체크를 해주셔야지 입체적인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밑부분도 10mm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그리고 사이즈 입력이 다 되었으면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마우스에 만들어진 텍스트가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위에다가 클릭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한 번 더 클릭하고 다른 곳에 위치해서 클릭하고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툴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방향키 아래에 있는 스케일, 배율이라는 툴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의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초록점을 클릭하고 다른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클릭했던 아래에서 네 번째 툴을 다시 클릭해서 방향키 모양의 이동 툴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죠. 여러분 만드신 판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안에 들어오도록 작지도 않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얘를 위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화면을 조금 움직여서 다시 조정을 해주세요. 위로 올라오도록. 다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왼쪽 위에 왼쪽 첫 번째 있는 툴 선택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되돌아가고 싶으시면은 왼쪽 위에 뒤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맞춰졌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툴, 선택 툴을 선택해서 화면을 조금 축소시킨 다음에 조금 움직여서 사람 모형도 지우고 옆에 다른 모형들도 지워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할 이 부분만 남겨둘게요.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이름표 완성이 되신 분들은 왼쪽 위에 3개 막대기 버튼을 눌러서 익스포트 내보내기에 STL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STL 형식으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제 STL 형식의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폴더를 열어서 이 파일의 이름을 자기 이름 혹은 학년이나 반 그리고 학교 이름까지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여러분 담당 선생님들께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3D 프린팅 출력을 진행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표를 완성해서 STL 형식으로 내보내기, 익스포트하는 과정까지 마치셨으면 이 상태에서 더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 그냥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만들어진 모형의 슬라이싱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3D 프린팅 출력 전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3D 프린터가 없으면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큐라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 여기에 제가 방금 만들어서 STL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3D 프린터에 출력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파일을 열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파일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회전을 시키는 과정을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출력이 되도록 조정을 해줄 거고, 안쪽에 채워지는 밀도는 10% 정도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층하는 방식으로 출력이 되면서 허공에 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포트는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시간이 뜨고 1층부터 한 층씩 쌓여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밀도는 10%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판이 나오고 그 위에 텍스트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한 층씩 슬라이스 된 화면들을 확인하면은 3D 프린팅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파일들은 제가 이 슬라이싱 과정을 거쳐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학교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3D 모델링 체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